전국에 계신 30만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난공불락의 메인 MC 신용환, 김건호입니다. 혼자 하는 공무원 공부,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어 힘들 때, 수많은 정보 속 진짜 도움되는 정보만 알고 싶을 때 매주 월요일 밤 10시 난공불락TV 생방송에서는 최고의 선생님이 알려주는 합격 비법, 실제 현직자가 알려주는 현직생활, 합격자의 공부법과 공부자극 영상까지 공시생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난공불락TV 구독하고 공무원 수험 기간 절반으로 줄이세요. 네, 전국에 계신 30만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공불락의 신용환입니다. 네, 고품격 고퀄리티 국내 최대 공무원 시험 전방송 이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수험생의 합격을 위해 존재합니다. 공불락의 불꽃 남자 서진호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난공불락TV 2020 시즌 1 두 번째 방송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등말이 되지 말자님, 네, 여전히 안녕하세요. 나나미님 반갑습니다. 조무현, 박영철 멘토팀장들은 퇴근해도 역시 또 들어와 있네요. 네. 구홍님, 용환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동현쌤 메인이세요. 오늘 공부하러 나왔습니다. 공부하러. 네. 오늘 이제 그 김건호 선생님이 면접팀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하시고 난공불락 영어연구소 소장을 또 맡고 주시는 예. 이동현 선생님께서 또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방송 안내를 잠깐 해드리면 우정사업본부 7급으로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2012년도에 예. 이분이 입직하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한 6년 차 현직 분이 계신데 이분과 이제 전화 연결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국가직 7급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질문 받고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서진호 소장님이 그동안 공시뉴스에서 좀 안 보이셨어요? 예, 제가 공사가 좀 다망한 바람에 네, 오랜만에 출연해서 좀 떨리기도 합니다. 떨리기도 하고. 예. 네. 첫 출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첫 출연 에피소드 첫 출연하고 난 이후에 지인들한테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호 너는 신용환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오징어 같다고. 그래서 좀 꾸몄는데 역시 오늘도 좀 오늘 뭐 핑크핑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색깔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초록색하고 동현 쌤 역시 늘 젊으시고. 네. 아직 철이 없어서. 네. 학사경호님, 네, 반갑습니다. 체리마루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공님 저번에 선재쌤 북콘서트 때 직접 뵙고 라이브 왔어요. 어디 부산에 오셨나요? 서울에 오셨나요? 선재쌤 북콘서트? 처음 들어오신 분 같네요. 네. 예. 사람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공시뉴스부터 바로 예. 시작해 볼까요? 이번 예. 주에. 네. 자, 이번 주 공시뉴스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여러분, 최근 7월 26일 금요일이었죠. 네. 그때 9급 서울시 필기 합격자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9급 서울시 및 광역시 올해 좀 간략한 통계를 좀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표를 한번 보시면 이번에 9급 서울시가 총 선발 인원이 일반 행정만 기준으로 했을 때 1,046명. 근데 필기 합격 인원은 1,569명. 1.5배수를 뽑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뽑았네요. 엄청나게 많이 뽑은 거죠. 예, 필기 합격에서 많은 합격을 일단 시켜놓고 네. 면접 등을 통해서 변별력 있게 평가해서 최종 합격을 결정하겠다라는 취지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쉽지만 다른 광역시권 대전부터 울산까지 보시면 1.2배수 이게 조금 제 개인적인 판단은 다른 광역시권은 좀 면접이 중요하긴 하지만 좀 최종 합격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지는 않다. 좀 약간 기존에 이제 전통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지방직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는 성적 순대로 하는 예.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일반적이었죠. 그죠. 대부분. 근데 이번 서울시가 1.5배수를 필기 합격을 시켰다. 근데 이걸 또 반대로 해석해 보면 이번 9급 국가직 때도 약 1.4배수에서
1.5배수였습니다. 이번에 특히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5분 스피치가 이번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좀 우리 수험생들이 5분 스피치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개별 면접에도 이어서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필압 인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면접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서울시 합격한 친구들 중에 1배수 안에 못 든 친구들이 예. 이미 사실 자포자기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는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된다. 같아요. 이거를 우리 선생님께서 잘 말씀하신 게 이번 국가직을 예로 들면 처음에는 뭐 당연히 점수가 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이번엔 우수와 미흡을 많이 줘라. 저희가 최근에 또 면접 지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많은 학생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1.34배수에 있던 친구들이 우수를 받아서 최종 합격하고 근데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예상했던 오히려 뭐 0. 몇 배수 안에 들었던 0.6배수에 들었던 인원이 미흡을 받아서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1.0배수를 넘어갔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도 필기 합격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어서 면접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볼 생각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제 전통적으로 또 자존심이 있는 지방자치 예, 맞습니다. 어떻게든지 국가직에 뒤지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출제도 맞습니다. 자체 예. 출제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 자존심이 금년도까지 그걸 이어져서 나서 오히려 당황스러웠죠. 어떻게 나왔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면접도 좀 약간 완전 블라인드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2018년,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권은 증감폭이 조금은 낮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많이 좀 어려웠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래도 증감폭이 좀 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서울시는 무려 약 25점이 증감폭이 있다라는 거죠. 엄청 떨어졌다. 엄청 떨어졌죠. 엄청 떨어졌네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구급 서울시와 구급 지방직이 같은 날에 봤기 때문에 같은 날 봤어요. 인원이 이제 분산된 예, 거죠. 맞습니다. 분산됐으니까. 실제 구급 서울시에 응시했던 그동안의 허수 인원들이 이번에 상당히 좀 많이 빠졌지 않았나. 그래서 다른 분산에다가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보다는 높게 나타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절반으로 나뉘어져서 시험을 예, 맞습니다. 예, 예. 예전에는 지방직 인원 치고 그대로 서울시로 서울시도. 갔는데 이제는 서울시 지방직 인원이 절반으로 나뉘어졌으니까 서울시 친 인원이 대폭적으로 줄었다고 봐야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 사실 응시율 지난번에 나왔었잖아요. 예. 굉장히 쇼킹한 거였는데 그때 몇 프로였죠? 응시율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47.6%? 47.6. 예. 그거 봐요. 절반 딱 절반으로 나뉘어진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 치는 인원과 지방직 치는 인원이 절반으로 딱 나뉘어진 거죠. 예. 그동안에는 선택의 폭이 넓었다면 이번에는 확실히 동일한 날짜에 보니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데 한 군데밖에 선택지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47.6%는 실제 시험장에 가면 절반이 없는 절반이 거예요. 없다. 절반이 예, 자리 예, 없는 거죠. 심지어 30명 들어가는 시험장에 4-5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예, 예. 그러니까 얘네 그 수험생들이 처음에 지원을 원서 해놓고, 접수를 할 때 예, 양쪽 다 서울시도 해놓고. 지원해 놓고 예. 나머지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해 놓고 예. 결국은 이제 당일날 선택을 당일날 가서 하는데 그렇죠. 선택하고. 또 이제 수험생들이 서울시를 많이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왠지 커트라인이 너무 높을 것 높을 것 같으니까 또 시험도 이상하고. 그래서 서울시에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시험장에.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나 그렇더라고요. 근데 내일 그러면 시험이 그 인역초로 만약에 확실하게 돼서 된다면 그러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시험이 똑같아진다면? 인사혁신처로 합해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경쟁률이나 이런 예, 부분들은 맞습니다. 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예년보다는 확실히 좀 인원이 분산되는 그런 효과는 있을 현재까지는 서울시가 자체 출제를 했고 그동안 다른 모든 지역은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똑같이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시험이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가 되니까 실제 내년 시험이 결과가 나오면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 그게 확정된 건 또 아닌가 예,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말이 많은데 전화를 해봤습니다. 직접 전화 해보세요. 오늘 역시 아침 사장님. 오늘 아침 정확하게 11시 40분 37초에 11시 40분 47초. 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하는 사람들 중에 사기꾼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우리 공무원 분들의 성향이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오피셜 공고문 형태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이 된다라는 걸 말하기가 그렇죠. 조금 네, 힘들 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건 우리 수험생분들이 전화를 해도 똑같은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것 같습니다. 어떤 원론적인 답변이 나왔던가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 예, 예. 실질적으로 공고문이 확정 발표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공직기관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답변을 하죠. 예. 검토 중이다도 아니고요. 예, 예. 근데 일단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수험 신문에는 근데 그 공직자는 그 공무원은 그 좀 경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이 없다는 만약에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나중에 큰일 나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실 내부적인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뭐라고 답변해야 되냐면 계획이 확정된 바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 시험 운영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 이게 정확한 워딩이거든요. 역시 선생님 현직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 계획이 없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계획을 보면 그만 내년도 시험 계획을 아직도 안 세우고 있단 말이냐. 이러면은 이것도 직무유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계획이 없다. 예. 혹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이 워딩이 정확한 워딩인 거죠. 조금 급하셨나 봅니다. 그분께서. 그렇죠. 근데 이런 전화 많이 받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는 조금 더 경험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9급 서울시 필기 합격자 발표에 이어서 한번 좀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필기 합격하신 분들은 좀 면접 일정을 자세하게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면접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8월 19일부터 면접을 본다라는 거. 그리고 인성검사일은 8월 3일 토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성검사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친구들 있죠, 사실. 예, 있습니다. 시험 합격해놓고 면접일만 기억하고요. 인성 검사일을 놓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시험 최종 합격의 기회를 놓친 친구들도 맞습니다. 있어요. 네. 인성검사를 응시하지 않으면 면접 자체의 기회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인성검사 자체가 최종 합격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는 않지만 요식행위일지라도 반드시 봐야 형식을 결여하면 합격의 맞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임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10시부터 11시까지 인성검사를 보는데요. 이 인성검사 보는 장소가 거의 다 대방동입니다. 대방에서 인성검사 보시고요. 그 8월 3일 토요일에 저희 김건호 면접팀 바로 면접 개강을 8월 3일 오후 2시에 하니까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놓고 PPL. 대놓고 PPL. 좋습니다. 할 거는 해야 됩니다. 할 건 해야죠. 아니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서울시 면접이 진짜 중요해졌고 그리고 수험생들이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게 그 8월 17일 날이 또 국가직 7급 시험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직 7급 시험이 겹쳐져 있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 면접 준비하고 그다음에 국가직 7급도 7급까지 준비하는 네. 친구들이 고민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의 자체가 또 상당히 저희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예. 네. 그래서 사실 국가직 9급을 합격한 친구들은 좀 서울시 면접보다는 만약에 국가직 7급을 준비한다면 목표라면, 7급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진짜 타겟으로 하고 있는 목표 시험이 어떤 건지를 좀 명확하게 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런 친구도 있어요. 최종 합격하고 나서 합격자 등록을 안 한 거예요. 최종 합격을 안 나서 그 5급. 그것도 5급을 5급을 합격하고 나서 이제 최종 합격자 등록 발표를 받고 너무 기쁜 거지. 그동안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날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너무 기뻐서 이 친구가 휴대폰을 끄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마음 아픔과 이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실질적으로 합격자 등록 기간에 등록을 못 해가지고 아니 얼마나 오래 하셨길래?
그게 그 합격자 등록 기간이 사실 길지 않아요. 예, 한 4, 5일 정도. 그래서 그 기간을 놓쳐버리면 또 임용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네, 예. 그 친구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합격을 했어요. 결국은 합격했는데 예. 아무튼 대가가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절차를 좀 놓치지 않고 형식적인 요건을 사실 결합하면 공무원들은 그걸 맞습니다. 구제해줄 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잘 숨더라도 그리고 전화는 좀 켜놓으셔야겠네요. 숨더라도 전화는 꼭 켜놓고 받기 싫은 놈들 전화를 안 받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절차들은 예. 꼭 절차를 거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서울시 면접에 5분 스피치 작성 검토 시간 15분 그리고 5분 스피치 발표 5분 개별 면접 20분에서 약 40분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5분 스피치 연습하셔야 잘 되겠네요. 준비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수험생들이 이제 면접을 도대체 얼마나 준비해야 되냐, 그 다음에 면접을 준비한다는 게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면접위원들은 뭐 학원을 다니는 게 별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면접관의 입장에서 앉아 있어 보면요, 연습을 한 사람과 연습을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확연히 엄청 나요. 차이 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뭐 학원을 다니지 않았던 일단 앞에서 말을 못 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너무 상대적으로 예, 격차가 그렇죠. 나면 예, 그건 미흡을 줄 당연히 수밖에 그렇죠. 없냐. 그래서 좀 스터디도 많이 하고 예. 그다음에 학원을 다니면서 연습을 하는 게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그-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 극소수의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어려움 겪으신 분들. 선생님 말씀이 맞으신 게 예. 이제 제가 실제 면접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론적인 거에 너무 좀 집착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예. 이게 공부하는 데만 익숙해져가지고 예상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을 그러니까 만들고 모범 있고 답안을 만들고 워딩으로 예, 예. 그거를 막 열심히 안 공부하고 됩니다. 외우고 뭐 이런데 시간을 더 많이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랬다가 근데, 불이탄 문제가 나오면 답변을 못 합니다. 하고 식은땀 쭉.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못해도 되니까 대중 앞에 서서 말하는 말하는 연습을 연습.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필기 시험 공부하듯이 면접을 준비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면접 준비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잘 먹고 예. 잘 자고 예. 선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맞습니다. 진짜 뭐 선한 마음으로 이타주의적인 생각을 항상 가지고 봉사정신. 봉사활동도 하면서 예. 그런 감정을 충실히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은 나는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마인드가 충분해 예. 이런 것들을 세뇌시킨다고 하죠. 예. 스스로 예. 이렇게 세뇌시킬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책을 읽고 외우고 이런 거보다 예. 밤에 잘 때 마스크팩 피부를 피부 관리. 피부 관리하고 예. 운동 하루에 1시간씩 하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중요해요. 마인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럼요. 예. 그러면은 면접하러 들어올 때 이 친구의 인상을 보면은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친구가 있고 뭔가 어둡고 슬프고 뭔가 우울해지고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일단 선입견이 딱 느껴지거든요. 선입견 안 가지려고 해도. 예. 그러니까 이 면접은 면접답게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이 도대체 무슨 시험인지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박가나다라마님 봉사활동이 면접 당락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봉사활동이 있으면 당연히 좋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면접관들은 여러분들 다 이해합니다. 그동안 공부하신다고 그렇죠. 봉사활동 당연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알아보고 있다.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하면서 봉사활동을 꼭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봉사활동을 한 번쯤은 하는 게 좋아요. 예. 거기서 느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봉사활동을 느낌을 또 풀어낼 수 또 한 번 있는. 한 번 이렇게 예. 문득문득 예. 마치 자연스럽게 해왔는지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 계기가 있기 때문에 뭐 은연중에 내가 언제 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런 활동을 해봤는데 몇 번 했다는 얘기 절대 안 하고. 그런 느낌이 있더라. 그럼 뭐 몇 번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한 번 했습니다. 괜찮거든요. 그동안 시험 준비하느라 못했고 그럼요. 공무원 이제 면접 준비하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좀 내서라도 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예.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5분 스피치 당연히 어렵죠. 많이 어렵죠. 그래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오 봉사 경험이 고등학생 때가 마지막이라 당연해요. 괜찮습니다. 그거라도 네. 얘기하세요. 네, 그거라도 얘기하면 돼요. 남궁블락에서 봉사활동 네, 많습니다. 자원봉사 모집합니다. 정말 잘하시나요? 예, 그러면 면접은 이 정도로만 해도 우리 친구들이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럼 다음 공시 뉴스 간단하게 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급 임칠근이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예, 예. 벌써 20분 지났네요. 그러면 이 내용은 다음에 아니요. 이거 하죠. 이거 하고 준비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국가직 7급 원서 접수가 다 끝났고 또 이렇게 접수 인원 및 경쟁률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쭉 한번 그냥 이거는 정보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그 자료하고 예. 이렇게 내일 정도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재미난 현상을 봤는데요. 2015년도부터 응시 인원과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7급 시험도 뭐 토익이 도입되고 접수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많이 진짜. 줄었습니다. 지금 3만 5천 명이네. 예. 예전에는 3만 명까지도 갔는데 계속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7만 8만까지 갔었죠. 예. 국가직 7급이. 많이 줄어들고 지금 있죠. 3만 5천까지 줄었네. 그러니까 이 이유가 피세세 도입 뭐 이러한 것도 있을 거고요. 진입 자체가 좀 줄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재미난 현상이 여러분들 인사 조직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인사조직 435.6대 1이에요. 예. 근데 이 이유를 저는 아무래도 좀 일반 행정직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조금 경제학에 대한 좀 부담감, 어려움 이러한 이유도 있고 또 인사 조직이 아무래도 행정학의 좀 하나의 일부고. 파트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경제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인사 조직을 보고 또 그걸 이어서 지방직 때는 지방자치론을 선택해서 7급을 응시하려고 하는 지방직 7급. 그러니까 보면은 경제학이 없는 선거행정 직렬,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조직 직렬, 맞습니다. 요거에서 경쟁률이 뭐 터지네요. 예. 435대 1, 229대 1, 118대 1 이런 데가 다 경제학이 없는 예, 맞습니다. 예. 직렬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수치를 보고 앞으로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하셔서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직렬이 무엇일까 또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435대 1 합격자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진짜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그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예. 한 30명이 우리 시험장에 들어가죠. 예. 그러면 이러면은 한 14개 교실, 15개 교실 중에 한 명이 합격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뭐 장원급제 중에서도 장원급제일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뭐 우리 김건호 선생님은 그 입법고시 합격할 때 600대 1이었어요. 600대 1이었어요. 네. 이 자리에 계셨으면 뿌듯하셨을 텐데. 예. 없는 자리에서 또 칭찬하고 훈훈한. 그때는 20개 교실에서 한 명 뽑는 한 명 뽑는 거였죠. 훌륭하신 분이시죠.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공시 뉴스 준비한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 7급 시험에서 경제학이 없는 과목들의 직렬별 경쟁률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 그 지방직 7급으로 이어질 것 같다. 이 정도 정리. 그래서 지방직 7급의 경쟁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오늘 공시 뉴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알찬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근데 바랍니다. 가지는 마시고 예. 자리를 좀 지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기다린 정보를 부탁해 코너를 통해서 이분이 직접 또 그 난공불락에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7급 생활을 현직 6년을 이제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 있는 정보들을 많이 전달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보를 부탁해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인트로가 멋지네요. 네. 이번에 2020 시즌에 처음 이제 신설된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는 할까요 말까요 이거 있었거든요. 이거는 한번 하고 코너가 저희 쉬고 반응은 뜨거웠으나 정보를 부탁해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다리고 계시는 임칠금님 한번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영환입니다. 아, 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난공불락을 위해서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자기소개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아, 네. 예, 저는 앞서 제 방송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요. 네, 방금까지. 2012년에 국가직 우정사업본부 7급을 합격했고, 네. 13년 4월부터 이제 공직생활 시작했고요. 네. 우체국, 그리고 이제 지방우정청,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이제 가기정통부, 그리고 현재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네. 오, 그러면 진짜 네트로 2013년 4월부터 지금까지니까 진짜 이제 6년 정도 예, 6년 차. 진짜 예, 근무를 하셨네요. 7년 차로, 7년 넘어가고 있는 차도 것 횟수로는 7년 차가 되고. 예. 근데 2012년에 합격을 하셨는데 예. 행정학을 또 100점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 신용환 선생님, 덕분에 사실 제가 그 기본 강의부터 처음부터 듣진 않았고, 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신용환 선생님이 이제 한참 막 이제 뜨고 있을 때, 이제 뭐 문제풀이 강의 들으면서, 네. 그 마지막 정리할 때 이제 기본선 거의 안 보고, 네. 합격 노트가 기출 문제만 거의 이제 계속 시험 전날까지 계속 네. 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무튼 이렇게 잊지 않고 연락 주시고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수험생들이 사실 이 국가직 7급의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예. 또 그걸 또 실제로 물어보기는 또 되게 힘들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질문을 받아놓은 게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좀 네,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 지금 보고 계시죠? 화면은 지금 못 보고 있고요. 아, 네, 네. 제가 지금 네. 아직 야근 중이라서 아, 진짜요? 컴퓨터는 못 보고 야근 있고요. 중이에요? 국가직 7급 경쟁률이 확 떨어지겠는데요? 여기 뭐라고? 아니, 매일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나왔어요? 좀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네네.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네네. 많은 질문이 사실 이제 우정사업본부를 거쳐서 이제 과기정통부 갔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제 옮기셨잖아요. 예. 근데 국가직에서 순환근무라는 게 뭐냐? 아예 그 네네. 개념 자체를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순환근무라는 걸 이제 소속 기관 간에 이렇게 근무지를 옮기면서 순환근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렇죠. 이게 국가직 질문 부서 내에서 네. 과 단위, 실국 단위로 혹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순환 근무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그렇죠. 질문이 네네. 저도 제가 볼 때도 좀 모호한 것 예. 같은데 사실 부처 내에서는 순환 네. 보직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얼마마다 네, 한 맞습니다. 번씩 하나요? 지금도 보통은 한 2년 내지 3년마다 한 번씩 그렇죠. 이제 보통 그 정보 인사이동을 제한이 한 하고 2년 있고요. 정도 걸려 있죠. 2년 네네. 정도. 아마 소속 기관, 그러니까 혹시 이게 이제 부처 내 소속 기관 간의 수당 근무라고 하더라도 한 3년 정도 단위로 근무지를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임주무관님은 처음에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으로 근무하셨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우정청으로 오셨고, 예.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로 옮기신 거잖아요. 그때마다 네, 2년씩이 걸리신 건가요? 제가 우체국에서 한 2년 가까이 근무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방 우정청에서 잠깐 한 달 정도 근무했다가 네. 바로 우정사업본부로 이제 발령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그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가기정통부 소속 그렇죠. 기관이라서 맞습니다. 네, 이제 전입 직위 공모를 보통 해요. 이제 그 상위 부처로 올라가는. 그래서 제가 세종에 그때 당시에는 그 우본에 있을 때는 세종에서 이제 주말 부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긴 과천에 있으니까 과천으로 올라오려고 전입 공모를 이제
그 면접을 받고 뭐 이렇게 보고서 작성 뭐 이런 시험도 뭐 그런 비슷한 게 있거든요. 우리 그 7급 면접할 때 영양평가 보듯이 뭐 그런 거를 이제 통과해서 가기정통부로 옮겼고 현재는 그 올해 3월에 그 전체로 계획인사 교류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인사 교류 그 자리대 자리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인사 교류라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근무는 방통위에서 약간 파견 이렇게 같은 하고 있습니다. 개념이네요. 소속 기관을 변경시키지 않고 네네 일시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자리를 옮겨서 근무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네네. 정상적으로는 원래 옮길 수가 없는 자리인 건가요? 원래 그런 제도가 예. 없었더라면? 근데 이제 선생님 근데 죄송한데 이게 그 전화기가 네. 좀 이렇게 끊겨서 약간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제 지금은 목소리는 잘 들리시는 건가요? 네, 저는 잘 네네네. 들립니다. 저 네네네. 목소리 굉장히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계속 과기정통부에 있었던 거네요. 예.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도 마찬가지고 뭐 이게 네네. 사실 예, 맞습니다. 네. 과기정통부니까 예, 많이 옮긴 것처럼 네, 보이지만 맞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이제 파견을 오신 거네요. 예. 그러면 우정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 엄청 많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은 우정직에 대한 질문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 기본 질문 중에 우정직이 실제로 이제 우편 분류나 보험이나 펀드 판매 이런 이제 네. 비행정 업무에 대한 그 내용들이 많냐 그런 데 네. 대한 업무 부담이 심하냐 이런 데 네. 대한 질문들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사실 행정직으로 가도 만약에 이제 그 근무 보직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르긴 한데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정부기업이다 보니까 그 실적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처음 우체국 들어갔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거의 없어졌다고 많이 좀 감소했고요. 그리고 실제 아마 제가 이거 혹시 그 펀드는 제가 우체국에 있을 때는 판매되지 않은 상품이어서 지금 현재 우체국에 있는 그 이제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펀드에 대한 실적 압박은 뭐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험 실적 압박도 조금 이제 예전에 FC 분들이 이제 우체국에 근무를 하세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포지션을 차지해서 실제로 이제 그 근무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이제 뭐 압박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방송이 자꾸 조금 끊김 현상이 있다는데 임중화 네. 관님도 그런가요? 저희 말이 좀 끊기나요? 아까 예, 그러셨던 것 저도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 목소리는 좀 잘 모르겠고 네. 선생님 말씀하실 때 조금씩 이렇게 끊겨서 들리는 경향이 좀 그래요? 있습니다. 네. 이거를 좀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네네. 일단은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서울 시내 지나가다 보니까 이건 뭐 학생이 질문한 건 아닌데 그 포스트 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포스트 빌 해가지고 빌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약간 임대 사업도 하는 것 예. 같은 그런 그 비리, 네, 그 비리 네. 시절에 비리처럼 돼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우체국에서 임대 사업을 하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오피스를 임대하는 게 아니라 예. 왜냐면 이제 우체국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그 금융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자산이 저희가 한 1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100조를 이제 그 예금을 받아가지고 네. 보험이 한 40조, 예금이 한 6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네요. 네, 그 돈을 이제 투자를 해서 네. 수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주식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 영화 투자도 하고, 뭐 영화에. 토지에 대한 뭐 건물 뭐 임대 사업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실질적으로 임주무관님도 그런 그 투자와 관련된 업무도 한번 해보셨나요? 업무는 하진 않았고요. 네. 근데 계속 아마 있었다면 그쪽에서도 근무할 가능성이 이제는 이제 네. 과학기술정보통신으로 옮기셨으니까. 네네네. 옮기지 않았다면 뭐 어쨌든 순환근무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니까요. 네. 그럼 과기정통부는 여전히 과천에 있나요? 저 옮긴다고 얘기 네. 들었던 것 같은데. 8월 1일부터 음. 공식적으로 이제 세종으로 내려가게 돼 있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방통위로 옮기게 된 이유가 네. 잔류를 해야 되는 사정 때문에. 네. 가정 과천 때문에 문제나 올라오셨는데. 예. 네네.
과천에 있으려고 올라왔는데 예. 광기정으로 내려가 버려가지고 네네네. 결국 방통으로 예. 이제 피신을 네네, 하셨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의 향후 행로도 좀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예, 현재는 이제 1년 파견으로 돼 있는 거라서 이제 뭐 가능하면 연장 또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부처 간에 그리고 이제 그 저랑 교류하신 분이 서로 동의가 되면 아. 완전히 이제 그 소속 이전도 가능해서 뭐 잘 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1대1 드래프트가 가능합니다. 예. 아, 그래요? 그 부처 이동할 때 예. 그 네네.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나라 일터인가? 거기 예, 나라 일터 맞습니다. 나라 일터 맞죠? 나라 일터에서 네네. 부처 저 이제 전입자 예. 그 전입하고 싶은 부처에 예. 이게 지원을 네네. 올려요. 예. 그럼 거기에서 또 혹시 또 나오면 서로 시청자 나오면 맞으면은 1대1로 이제 드래프트처럼 예. 이렇게 이제 네네네 맞습니다. 교류를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제도가 부처에서 또 전입 공고를 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부처에서 이제 인력이 필요하면은 네, 네. 이제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현직자들 중에서 지원자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받거나 받으면 이제 싸움이 나죠. 예, 예. 친정 부처에서 이제 너 못 보낸다. 뭐. 그죠? 네, 그런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세 번째 질문인데요. 부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 요즘에 7급에 합격하면은 성적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부처에 못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일시적으로 몸을 담았다가 결국은 네. 내가 원하는 부처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뭐 이런 데 대한 예. 질문이 많은데 네. 그 부처 교류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라 일터에서 이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부처 교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라 일터에 이제 뭐 그 1대1 수시 인사 교류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하는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제가 그 과기정통부에서 뭐 방통위로 옮기고 싶다 이렇게 이제 글을 뭐 남겨놓으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글이 다 뭐 또 다른 데서 이제 옮기고 싶은 분들이 그걸 찾아가지고 서로 이제 개인 간에 이제 연락을 주고 그거를 이제 부처 서로 합의가 되면 해당 이제 부처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합의가 돼서 그 개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기관 간에 서로 면접을 뭐 통해서 이제 뭐 이쪽 부처 A 부처도 마음에 들고 B 서로 부처도 마음에 마음에 들어야 들면 이제 그걸 이제 뭐 실제로 이제 합의하에 이제 1대1 교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기관 간 합의는 사실 네. 그렇게 그 뭐랄까 심각한 절차는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사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네, 굳이 네, 가겠다는 사람을 막 잡을 일단, 필요가 뭐 원수 질 일도 없고 그건 우리 부처 네, 싫어서 떠난다는데 뭐 이렇게 네, 서로 맞습니다. 이제 웬만하면 특별히 하자 있는 그렇죠. 경우 아니라면 뭐 사고 치고 웬만하면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희 크게 문제 협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가 또 어떤 게 있죠? 나라 일터 말고 전입 공모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방금은 이제 그 쌍방 교류고요. 쌍방 교류. 그리고 이제 뭐 1대1 그 기간에서 드래프트 이제 같은. 실제로 만약 결혼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이제 전입 공모식으로 이제 공고를 내거든요. 그래서 해당 그 전입 공모에 이제 자기가 이력서나 이런 그 언서 접수를 하고 나서 면접을 본 후에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전입 공모 낸 부처에서 일단 면접을 통과하고 근데 그게 이제 거기만 통과했다고 사실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해당 제가 소속돼 있는 부처에서 또 그 이제 놓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그 허용이 되면 그때는 이제 일방 이제 전입으로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가는 경우도 전입 있습니다. 공모가 사실 더 힘들어요. 예,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뺏기는 이게 거니까. 일방적으로 뺏기는 예. 거니까 예. 부처에서 네, 뭐안 놔주고 뭐 이렇게 상호교류가 설득하고 아니라서 기분 탓가 안 되네요. 그리고 약간 뒤끝도 있고 뭐 네, 이런 맞습니다. 경우 그 부동의하는 경우도 경우도 꽤 그렇죠. 많습니다. 그럴 것 부동의하는 같아요. 경우도 꽤 많죠. 특히 뭐 또 일 잘하는 분이면 네, 네, 안 뺏기고 안 싶어 뺏기고 하죠. 싶고 그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 전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의지가 되게 많이 작용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끝까지 중요해요. 예. 진짜 나를 이렇게 안 놔줄 거냐 이렇게 네. 하면은 이제 놔주는데 예. 아. 중간에 좀 많이 흔들리죠. 예, 왜냐하면 그럴 이제 것 같아요. 모셨던 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 번만 더 네, 네, 생각해봐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뭐 네, 어떻게 네. 해주면 너 있을래? 예, 예. 뭐 이러면은 이제 좀 마음이 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네. 있고. 네. 그쵸? 사실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보통 이제 그 과장님이나 뭐 때에 따라서는 국장님이 뭐 거기 해당 부차에 대한 별로 안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설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도 이제 너 뭐 대봐라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 분들은 많이는 없고 예. 정말 이제 중간에 빈정상해가지고 예. 내 보낼 때 예. 막 악담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아직까지 근데 보지는 못했는데 부동의하는 경우를 제가 이제 최근에 보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건 이제 아마 그 부처 해당 그 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인력 사정 때문에. 왜냐면 이제 실국에서 사람이 빠지면 그 사람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제 사실 사람 채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좀 뭐 개인의 사실 이제 뭐 미래를 위해서는 당연히 놔줘야 되는 게 맞는데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하다 보면 이제 뭐 부동의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약간 좀 약간 좀 예. 약간 그런 예. 분들도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좀 보내주시죠. 공직은 네, 네, 개인의 맞습니다. 앞길을 이렇게 너무 뭐 이렇게 막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네. 그렇게 하지 않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웬만하면 동의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1대1 교류할 때도 사실 그 매칭 자체가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서울에 잔류하고 있는 부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 쪽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법무부나 뭐 여가부 뭐 통일부 이런 데는 좀 문방구, 인기가 많은 편인 것 이런 같고 데가 현재는. 네, 그렇죠. 네. 네, 세종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많고 서울에서 내려가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만 사실 좀 그런. 네. 요즘에는 또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게 세종에 정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나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세종에서 2년 살았는데 네. 뭐 이제 사실 서울보다 좀 집값도 좀 싸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결혼 이렇게 좀 초창기에 아이들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미혼이나 아니면 좀 아이들이 어리고 뭐 한 이제 미취학 아동 교육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을 때. 부모님들이라면 아이 키우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세종시가. 세종시가 그래서, 괜찮아요. 네. 세종시가 제가 볼 때는 대전, 충청 지역에서는 최고의 도시가 아닌가. 네, 점점 계속 커지고 있는 네. 도시고 이제 또 계속 그 뭐 밀어주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밀어주는 도시이기도 네. 하고 거기에는 정말로 아파트밖에 없어요.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계획된 주거 단지 예. 밖에 없기 네, 때문에 그리고 모여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동질적이에요. 네, 그렇군요. 예. 대부분 공무원. 대부분 공무원이죠. 대부분 네. 공무원이고 네, 근데 그건 좀 안 좋은 점 그거 안 같습니다. 좋은 점. 교인이나 이럴 때 밖에 마음대로 못 나가면 나가겠네.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는 밥 먹으러 사람들. 가기도 조금 그렇죠. 무한하고. 활동의 폭이 좁아지고. 그럼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예. 뭐 초등학교 다니는데 싸웠어요. 또 상사. 아니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맞았지. 우리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이제 갔더니 그 집 아버지가 이제 학교 선배고 그다음에 뭐 고시 선배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예. 사람들이니까 그 뭐 이렇게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죽. 아니 네, 좀 생활이 조심스러워지는 그렇죠.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세종시가 되게 세베리아라고 불릴 정도로 시베리아가 아니었어요. 거의 분지라 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여름에 되게 덥고 시베리아. 겨울에 엄청 추워요. 겨울에 엄청 추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나무를 많이 심어 놓긴 했는데 다 앙상해가지고요. 그늘도 별로 없고 사실 좀 제가 보기엔 한 10년 정도는 더 있어야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그리는 그런 좀 예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삭막한. 그렇게 네, 생각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가시려고요? 네, 농담이고.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 미리 받아놓은 질문이 있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부서를 이제 옮기실 때 고려했던 사항들이 뭐가 있으셨나요? 하셨는데 그거는 뭐 저기 가정 문제하고 관련돼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본부에서 일하는 국가직 7급은 부처 불문하고 워라밸을 포기해야 한다는데 어떤가요?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아마 이제 그 부처마다 좀 특이한 부처, 뭐 기재부라든가 국조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바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부처마다 어떤 그 부처가 뭐 어떤 부처가 바쁜 건 또 아니고 그게 아마 엄청 바쁜 부처도 좀 이제 부서마다 좀 그리고 또 뭐 과장님의 성향이나 그렇죠. 국장님 성향에 따라서 네.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저가 있을 때는 저는 그 가계정통부 있을 때는 통신 쪽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그 사실 그 해당 부처에 그 어떤 이슈가 있느냐에 따라서 네. 바쁠 때가 있고 안 바쁠 때가 있고 좀 그런 게 많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좀, 이제 그 저희는 이제 보통 그 민원보다 이제 국회 업무가 그죠. 사실 저희 업무의 한 반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들이 이제 어떤 이슈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바빠지고 안 바빠지고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본부에서는 그 국회 업무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는 또 퇴근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뭐 국회 정기국회 열리거나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은 정말 그걸 서포트하는데 엄청 네, 힘들거든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거의 뭐 계속 한 1, 2주 정도는 그냥 거의 계속 야근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근이 뭐 9시, 10시가 아니고. 그건 아니고 한 그거- 보통 그거- 1시, 2시 네, 정도. 1시, 2시. 그러니까 그 전날 이제 장관님이 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질문지를 네네,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네네. 국회에서 보좌관들이 질문지를 안 줘요. 네, 약 올리는 거죠. 얘가 우리도 늦게 가는데 너네 뭐 일찍 가려고?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엄청 얄미워요. 애들이 그걸로 갈구거든요. 뭐 대박. 그걸로 대박. 네. 너네 왜 터네? 뭐 이런 그런 게 좀 힘들어서 약간 좀 뭐랄까 대기하느라 되다 대기하느라고. 보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실제로 좀 뭐 짜증나는 일하는 것보다 부분이 대기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도 되게 좀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 같은데 국가직 7급하고 지방직 7급 중에 이제 국가직 7급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국가직 7급하고 지방직 7급하고 어떤 것 같아요? 친구들도 이제 지방직 7급에서 예, 근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동기들 중에서도 네, 이제 네. 그 국가직에 있다가 지방직으로 넘어간 친구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 또 사람 성향에 따라 조금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아는 친구는 이제 그 국가직에 있다가 경기도 7급으로 이제 그 이전을 했는데, 그렇죠. 그런 굉장히 친구들도 만족하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지방에 있는 그 어떤 그런 지자체에 관한 뭐 어떤 일들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거나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지역에서 좀 이렇게 뭔가 그 친구는 유지가 좀 되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뭐, 네. 네, 네. 또 승진은 국가직보단 조금 느리긴 한데 네. 그게 이제 그 사실 지방직의 사무관과 국가직의 사무관은 조금 이제 다르죠. 네, 다 그 느끼는 그 네. 체감도가 좀 체감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방직의 4급이면 뭐 시군 단위에서는 유지. 국장 그럼요. 네, 국가직 4급이면 그런 거에 뭐, 따라서는 좀 국가직 지방직이 4급, 네. 국가직 4급은 서류판 들고 뛰어다녀요. 그 6번에서 그 대령 네, 들고 다니는 것처럼. 과장 보직이나 팀장 보직 못 받으면 본인 보고서 다 쓰고 뭐 그냥 보고서 자리 쓰고. 컴퓨터 앉아서 계속 그럼요. 워드만 쳐야 되거든요. 워드 치고 빨간 펜 들고 야근하고. 지방직에서 4급은요. 이거 엄청나죠. 엄청난 겁니다. 그 동네 네. 거의 왕인가요? 시에서는 예. 이 시군 단위에서는
군단에서는 국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5군만 돼도 예. 시군단에서는 과장님이고 의전이에요. 우리 과장님 네, 모시고 같이 뭐 이런데 뭐 저희 진짜 본부에는 뭐 발에 차이는 게 사무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러면은 다시 선택하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국가직 체육과 지방. 저는 사실 근데 그때 그 공부를 제가 좀 오래 했거든요. 거의 한 4년 가까이 했었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다 해서 사실 그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컷이 한 1, 2점 정도 낮았기 때문에 선택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만약에 제가 이제 점수가 많이 차 있고 만약에 공부 시작하는 1, 2년 차였다면 그래도 아마 국가직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국가직이 괜찮나요? 이게 뭐 사실 이제 사람의 이제 좀 가치관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국가직에 있다 보니까 사실 뭐 그러니까 지방자치도 사실 이제 뭐 행정 업무고 국가도 같은 행정 업무긴 한데 조금 더 이렇게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큰 것 같고 본인이 하는 영향력에 제가 사실 이제 아직 이제 사무관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사무관급 되면 제가 하는 정책이 좀 이렇게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그 담당이 사실 사무관이 이제 다 기획을 하고 그렇죠. 이제 뭐 결제는 위에서 하시지만 이제 제가 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실제로 나라에서 이제 돌아가고 전국에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뭔가 보람이 제 그냥 기준으로는 그게 조금 더 저한테는 좀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무관의 이게 자존심은 어떤 거냐면 본인이 만든 페이퍼가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고 장관 사인을 받는 그게 나름대로의 이런 일하면서의 자부심이거든요. 내가 만든 보고서 하나도 안 고쳤어. 막 이런 약간 그런 그렇죠. 그렇죠. 손댈 데가 없어. 막 이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변에 7급 붙고 인사교류가 안 풀려서 부처 때문에 7급 재시험 보시는 분도 계신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럴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으니까. 왜냐면 그래요? 이제 본인이 혹시 이제 근무하고 있는 도중에 그 부처가 너무 안 맞거나 혹시 아니면 또 이제 그런 상급자라든가 이런 이제 그 맞지 않는 이제 과장님을 만났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괴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년을 버티기 힘들어서 다시 공부를 해서 재시험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 주변에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저도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과장님 한순간이거든요. 한순간에 그걸 한 1, 2년만 버티면 사실 1, 2년 버티면 없어진다기보다는 바뀌고 만약에 맞습니다. 다시 시험 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부처에 꼭 갈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맞습니다.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좀 올려주시겠어요? 세 번째 질문. 시청자 질문 중에 국가직 9급 합격하고 임용 유예 예정인데 이런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격하고 7급 제도전 의사가 있다. 네. 그래서 7급 공채 시 국가직 기준 7급에서 6급 또는 5급까지 승진이 얼마나 걸리고 보통 7급 합격하면 보통 몇 급에서 퇴직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건 사실 좀 부처마다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7에서 6급은 보통 이제 최저 연수만 차면은 하는 것 같아서 보통 지금 기준으로 한 2년 정도?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네요. 2년에서 한 2년 반 정도 늦으면 그리고 좀 더 늦으면 3년에서 3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6에서 이제 5급 승진은 이게 조금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평균 한 정도? 6에서 5급이 되기 어려워요. 굉장히 기네요. 그래서 지금 승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2013년도에 6급을 다르셨던 분들이 이제 막 승진하려고 이제 그 국에서 총괄 주무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승진하기 전에 엄청 고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총괄국의 총괄과에
뭐 총괄 주무관 예. 요런 분들은 이제 거의 뭐 늘 야근이죠. 네, 늘 이제 그리고 5에서 4급은 이제 사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비고시와 고시와의 이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앙부처 내에서는 사실 조금 이제 그 고시로 들어오신 분들이 좀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약간 좀 밀리는 경향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좀 평균적인 건 없고 자기 좀 실력에 따라서 아니면 좀 그 인간관계에 따라서 맞습니다. 좀 달라지는 것 같고 보통 4급까지는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잘하시는 분들은 뭐 3급까지 가시는 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길부긴 한데 고공단까지 가시는 분도 보긴 봤습니다. 고위공무원단. 네. 까지 가셔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보통 한 7급에서 5급 가는 데는 한 8년? 한 이제 뭐 한 대략 9년? 등록 잡고 한 10년 정도 이 정도 보시면 걸리는 될것 것 같습니다. 같고 네. 그다음에 5급에서 4급 가는 거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5급 이제 한 10년? 네, 10년 그 정도 되는 10년 것 정도는 같습니다. 걸리고 네, 이게 네. 또 이제 일찍 이제 7급으로 임용되신 분들은 이제 한 30대 중반에 한 5급이 되면은 괜찮아요. 5급 30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 5급이 되면 괜찮은데 또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 5급으로 이제 고시로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 능력의 차이라기보다는 약간 젊음의 에너지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사무관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좀 트레이닝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렇죠. 이제 많이 이제 부딪히고 많이 깨지고 어릴 이러다 때부터 보니까 이제 좀 이제 사실 실력이 조금 더 그 쌓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일을 막 시키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진짜 막 굴려요. 왜냐면 얘네들은 안 나가려니까 얘네들은 막 시키고 욕 막 하고 그다음에 뭐 서류 집어 던지고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트레이닝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사무관이 되면은 과장들도 막 그러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네. 이제 과장도 나이가 비슷한 또래 사무관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서류를 잡아 던지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요즘 시대에 큰일 나니까 그렇게 네, 네.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고쳐주고 오히려 또 이제 기회 박탈될 수 있는 거. 오히려 이제 기회가 박탈되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기는 있죠. 예. 그런 맞습니다.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차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더 할게요. 네, 네. 그 초과 근무 많이 찍나 이런 질문. 제일 민감한 초과 근무는 사실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부서 할당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네. 전년도에 했던 거에서 이제 한 뭐 90에서 95%가 이제 배정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아마 한 1인당 한 20시간 정도 이 정도를 할당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 과가 많이 바쁜 과다 그러면 사실 자기가 57시간 다 채우고도 아마 이제 더 57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실제로 한 57시간 일했는데 뭐 한 20시간만 수당을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네. 저는 150시간씩 일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한 40시간 정도 인정됐나? 그 정도 인정됐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벌써 11시가 됐어요. 시간 11시 넘어가지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한번 스튜디오로 나와주세요. 네, 뭐 기회가 되면 네. 네. 오늘 어떠셨나요? 한번 같이 해보셨는데. 네, 전화 통화하니까 옛날 공부했던 시절 생각나고요. 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렇게 그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시험 그 합격하시고 들으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마디만 드리자면 이제 사실 버티면 되는 시험인데 그게 이제 뭐 자기와의 싸움인데 이게 뭐 난공불락 이런 시스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자기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게끔 많이 이제 전략도 가르쳐주고 감사합니다. 흐트러지지 않게 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주 되게 좋은 것 같고 혹시 이게 이런 뭐 난공불락 아니더라도
좀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조금 더 합격 기간이 좀 짧아지지 않을까. 네. 네, 거기 좀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기꺼이 이렇게 수험생 분들을 위해서 시간도 내주시고 예.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그런 마음이 공직생활 하는데 또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일만 많아지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한 시간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한 시간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희도 뭐 최근에 공직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들었고 수험생들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같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회차 때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동현쌤 또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